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랑스 스코르펜 잠수함 투척 구매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한국과 맺었던 총 3척의 추가 잠수함 도입 사업 계약금은 전혀 진행이 되지도 않아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있니 개념 없니?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국방장관과 프랑스의 파를리 국방장관은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라팔 전투기 6대 우선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무기와 시뮬레이터 훈련 지원과 함께 36대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한국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결국 한국과 인니의 KF-X 공동 개발은 사실상 파토나고 한국의 단독 프로젝트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대금과 KF-X 개발 공동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라팔 도입에는 쓸 돈이 있다는 건 사실상 KF-X 개발 프로그램 탈퇴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손을 떼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전혀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아닌 프랑스와의 방산 협력을 늘려가는 반면 한국은 과감히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호주와의 협력으로 방향을 틀어 KF-21의 수출 성사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살펴보려면 먼저 인도네시아와 호주 그리고 프랑스 이 세 국가의 관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주된 목적은 해상에서 겪고 있는 영유권 분쟁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호주와의 영유권 분쟁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호주의 잠재적 적국으로 인도네시아를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에시모와 암초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 티모르해에 있는 에시모와 암초는 거리상으로는 인도네시아 로테섬과 150km 거리인 반면 호주 대륙과는 그 2배인 300여 km나 떨어져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지배는 호주가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꾸준히 이 암초를 고기잡이 터전으로 이용해온 인도네시아가 영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호주는 본토방위 개념을 수정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해협을 통한 호주 본토 침공 저지에 역점을 두고 있죠. 일전에는 동티모르 독립 당시 호주의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긴 인니가 반호주 데모를 벌이기도 하였고 호주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폭탄 테러까지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서파푸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위에 참가한 호주인들을 추방시킨 전례도 있죠. 사실상 둘의 관계는 적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군사방위 외교 측면에서 미국 다음 가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하자 인도네시아 정계 내부에서는 이런 한국의 태도에 크게 불만을 가졌고 또한 미국, 호주, 영국의 삼각동맹인 오커스에 대해 인니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이 사실상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DW는 호주와 한국은 수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에 합의라는 기사 보도에서 이것은 호주와 아시아 국가 사이에 체결된 가장 큰 방위 계약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오커스 동맹에 대한 세계 반응 인도네시아 비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계속된 군비 증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커스 동맹을 통해 뿔난 곳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었죠. 바로 인도네시아에 라팔 전투기를 판매한 프랑스가 단단히 화가 났었습니다.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계기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 호주가 프랑스와 체결했던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토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동맹 체결 일전 한국에게도 미리 언지를 해주었던 것과 달리 프랑스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서 분노가 극에 달했었죠.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았다며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 측에 주구장창 과도한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프랑스는 호주가 친 뒤통수에 77조가 무산되면서 여론이 안 좋아졌고 딱 이 둘이 교류하기 좋은 시점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마나도 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KF-21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야 분담금 지급을 수차례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의지에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술 이전을 해줄 리 만무하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술 더 떠 KF-21의 분담금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KF-21과 관련한 분담금 및 현물 결제 논란은 한국 측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에 인니는 100% 기술 이전을 약속한 프랑스 다소의 라팔을 구매하기로 한 것이고요. 즉 한국과 호주,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 딱 좋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더라도 이미 시제기 출고까지 마친 KF-21 도입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블록 1단계에서 도입되기로 예정된 40대의 수를 60대로 늘리기로 개정하였고 더 나아가 호주의 수출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KF-21의 1차 도입 수량을 20대 더 늘리기로 하였는데 이는 노후화된 F5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심정민 소령이 안타깝게 순직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후화된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KF-21의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방위사업청의 정보 공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화제인데요. 작년 주한 호주 무간부에서 KF-21 사업 설명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1개월 뒤 한국과 호주는 고정익, 전투기 관리 부분에서 상호 인정평가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2개월 뒤에는 고정익 전투기 관련 방산협력 분야 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과 호주가 전투기 관련 방산협력을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 호주 공군 전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FA-18 전투기에 대한 교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내부에서 교체 대상이던 F-35에 불만이 많아 KF-21도 교체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16조 원에 달하는 호주 공군 F-35A 프로그램이 항공기 및 지원 시스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호주 정치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호주는 F-35A를 차기 주력 전투기로 정하고 총 72대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요. 초기에 도입한 F-35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도입분에 대해서 현재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미 국방지출감시국에 따르면 F-35는 883개의 해결되지 않은 설계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죠. 미국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는 F-35 개발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며 당장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심지어 F-35는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하는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호주가 한국의 KF-21에도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인데요. KF-21은 호주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2020년대에 세계에서 중형급 세미스텔스 기종을 개발 완료하는 기종은 KF-21밖에 없고 이미 프랑스의 뒤통수까지 친 마당에 KF-21의 가장 큰 경쟁자인 라팔을 도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KF-21은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블록 3로의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완전한 스텔스기로의 진화적 개발은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 양쪽 모두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는데 무엇보다도 히토류의 유무가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5세대 스텔스를 생산하는데 대당 400kg 이상의 히토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히토류 가운데 이트륨과 네오디듐, 터뷸이 주로 사용되는데 에어포스 매거진에 따르면 F-22 방향탄은 히토류로 구성된 연구자석으로 만들어진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고 하며 이트륨과 터뷸은 레이저 타겟팅, 장갑 차량, 스텔스 도료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중국산 히토류 구매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 상원에서 마련된 것도 군사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죠. 작년 12월 14일 한국은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 합의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히토류 생산기업 ASM의 이안겐더 의장과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 ASM사와 히토류 광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인도네시아가 준다는 야자유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마다노 포스트가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이 판매되어야 한다며 마치 인도네시아가 아니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니 100% 기술 지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한국 대표단이 이런 주옥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배경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간보고 결국 배신까지 친 인도네시아는 결국 자충수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가 바보도 아니고 100%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2016년에 성사된 인도의 라팔 도입의 경우 총 90억 달러였으며 이 중 순수한 전투기 가격은 라팔 36기에 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즉 당시 라팔 한 기의 순수한 가격은 1억 500만 달러, 한화 약 1100억 원 수준이었다는 것인데요. 쓸만한 기체 수준으로 성능을 맞추려면 그만큼 가격이 엄청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반떼에 옵션 넣으니 제네시스 값 된다는 건데 이러한 프랑스 다소사의 악질 정책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군사 잡지 RS 블로그의 필진 중 한 명인 그라함 어익에 따르면 호주 공군은 두 번 다시 다소사의 기종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유지보스, 성능 개량, 후속 조치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이죠. 미라주를 도입한 대만도 같은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다소의 제품은 부품, 운용 및 업그레이드 비용 모두 도입국들이 치를 떨게 만드는 수준이고, 게다가 프랑스 국내에서의 생산도 느린 데다 진행 중인 업그레이드도 지연되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다소의 행보에 대해 RS 블로그 필진들은 다소사는 라팔 판매에 미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음 떠난 기종에 대한 후속 조치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끝이 눈앞에 훤한데요. 세익스피어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배신당한 자는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만 배신하는 자는 그보다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기 마련이다. 제발 야자유든 야자수든 너네나 많이 먹고 이제는 모든 사업에 손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